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추가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서방제 무기들, 그 무기들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정말 셀 수 없는 전투 예단들을 만들었는데 그 면면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 엄청난 부대들이 도대체 어딨냐, 뭐하냐 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최신 전투기에 가까운 아주 성능 좋은 전투기 40대를 준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하늘 완전히 그냥 러시아는 끝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근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7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전차 7대 격파,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9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가 많습니다. 야포 15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1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병력이 조금 적어졌어요. 러시아군의 공세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적게 오니까 적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게 오는 것에 비해서 야포 희생은 많습니다. 15문.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포병으로 좀 때리고 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에 맞아서 많은 포가 이렇게 소실되었다. 다른 장 로켓 2문하고 합하면 또 한 개 포병대대가 하루에 사라진 상황이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는 포가 없어서 2차 대전 때 쓰던 76mm,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쓰던 76mm 야포를 꺼내서 쓰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루에 한 개 대대씩 사라지니까 도대체 뭐 가지고 전쟁하나 라는 푸념이 나올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군사 무기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유엔 안보리가 이번 주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 배치한 것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겠다. 러시아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모스크바에 와서 핵 보유국이 타국에 배치한 핵무기들을 철수하자,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정상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지 불과 5일 만에 시진핑 주석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때려버리고는 킨잘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그 31 BM 전투기 10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했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지금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설 것 같아요. 그러나 유엔 안보리 체제가 뭡니까? 거부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이거 전 정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 이사국 본인이, 그 본국이 러시아가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상임 이사국은 상임 이사국 자격이 없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핵 확산을 하고 있는 러시아, 이런 것들은 퇴출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 없다, 지금이 무슨 1940년대냐 라는 결의를 하든지, 이런 필요가 생각하다 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 전진 배치, 지금 벨라루스에 전진 배치한 거 이거 확인되면 동원하는 걸 더 확대하겠다. 그 말은 벨라루스 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니들이 핵 쏘면 우리 전력이 순간적으로 확 깎여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순간적으로 전력이 깎여 나가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병력 체제를 유지하겠다. 즉 예비 병력을 많이 만들어 놓겠다. 둘째, 벨라루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북진해버린다. 벨라루스 군대, 만약 우크라이나 군이 북진하면은 지금 벨라루스 군을 도와줄 수 있는 러시아 군이 지금 기진맥진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간다고 혼자 들어가겠습니까? 이럴 때는 나토가 같이 들어가겠죠. 러시아하고 다르니까. 그냥 뭐 한 방에 민스크까지 아웃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러시아는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뭐 달러 거래가 안 되는 러시아니까 사업을 철수하는 외국 기업들 많겠죠. 그 외국 기업들에게 그 자산들을, 건물, 부동산, 이런 그 러시아 내에 있는 자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산들을 강제로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있다.
놔두고 몸만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이런 자들은 언제 입장 바꿀지 모르는 기막힌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 LG, 반도체, 뭐 미국이 10년 유예기간 주고 하니까 10년 꽉꽉 채우겠다. SK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라는 겁니다. 언제 이런 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아르메니아, 즉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쟁을 할지 모르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친터키, 친튀르키예 국가죠. 무슬림이고, 아르메니아가 친러 국가인데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 상황이 러시아가 중간에 들어서 아르메니아를 도와주면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르메니아가 완전히 러시아하고 그냥 딱 한 통속이었는데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푸틴 체포영장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가 이건 배신행위야 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 와 진짜 화끈하게 배신해버리죠. 그런데 이 배신하는 이 속에는 아르메니아가 자기네들은 아제르바이잔하고 지금 전쟁하기 싫은데 왜 아제르바이잔이 더 세니까, 그리고 푸틴이 뭐 러시아 도와준다고 하지만 지금 푸틴 러시아 자기네들 제약가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긴 뭘 도와줘?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기 싫다, 싫어 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버리면, 러시아 기분 나빠서 빠져버리면 자기네들도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속에 푸틴 체포영장을 친러 국가인 아르메니아가 수용하겠다, 아르메니아 오면 잡아버리겠다, 체포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와 진짜 뭐 뒤통수 난무합니다. 러시아 동부공강구 사령관 초고속 해임되었다. 그리고 추가 숙청이 예고된다 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부훌레다르에서 2개의 해군 육전 여단을 한 방에 말아먹고는 그런데도 이겼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고 상장 진급을 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물은 좋아요. 루스탄 무라도프 상장인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그게 들켰나 봅니다. 그래서 해임되고, 또 서부공강구 사령관인 예브게니 니키포로프 상장, 이 사람도 지금 해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러시아군이 현재 전황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현장 지금 전투 지휘관들을 바로 그냥 날려버리고 있으니까 라는 말이 되겠죠. 러시아가 차량용 장갑차 5대가 이제 크림반도 쪽으로 케르치 대교를 건너서 가는데, 이것들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 이겁니다. 아니 이 나라가 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그 전선으로 가는 장갑차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뭐 사고가 나서 박살났다. 야 보십시오. 지금 뭐 러시아군 일선에서는 장갑차가 없어가지고 장갑차 한 대가 아쉬운 상황인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장갑차를 파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 뒤에 있는 장갑차 배터리 받은 것도 조금 손상이 갔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냥 뭐 한 2세대 정도의 장갑차가 부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수리하려면 또 한 달 이상 걸리겠죠. 참 기가 차는 상황이다. 그런데 케르치 대교가 이렇게 차량은 일부나마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한 번 더 미사일 떨어뜨려 가지고 차량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도는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고 차량도 다시 작동하지 못하도록 때려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136 드론 15대를 가지고 공습을 했는데 그중에 14대가 격추되어서 큰 피해가 없다라는 소식이 왔고요. IAEA 대표단이 키우에 도착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자포리자 원전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상군 사령관이죠. 시리스키 상장이 바흐무트 방어가 군사 전략상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시리스키 상장은 빼자, 철수하자 라고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다, 바흐무트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싸워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시리스키 상장도 이제는 바흐무트 방어가 군사 전략상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106 공수사단이 바흐무트에서 괴멸적인 피해를 봤다라는 소식이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척 파워러가 뉴욕타임즈에 매일 게재하는 바흐무트 지도죠. 이 남쪽에서 러시아의 106 사단이 공세를 펴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 2개 연대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원래 사단이 이제 정상적인 전투 편제라면 세 개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개 연대 중에서 두 개 연대가 이 바흐무트 남쪽에서 올라가다가 박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포에 의해서 러시아의 포병 시스템이 뭐 7개가 박살이 났다.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군력이 지금 기지맥진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 공습 임무를 했다라는 소식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아직도 바흐무트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9km, 이 9km, 이것도 뭐 한 6km 되겠네요.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틀어쥐면서 계속 지키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한 개 부대, 영토 방위 여단 한 개를 더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2,000명 이상 더 들어갔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자, 러시아가 아우디우카, 그러니까 도네츠크시 바로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 통제권이죠. 1년 동안 지금 여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전진을 못하고 있는 러시아죠. 왜냐?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이 아우디우카가 고지대, 그리고 러시아는 저지대.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시가지에 체류탄을 대량 투발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물러나게끔 하고 있다는데, 뭐 체류탄 좀 쐈다고 그동안 1년 동안 폭격 맞았는데도 안 가던 우크라이나가 물러나겠습니까? 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프랑스 유력 일간지를 통해 프랑스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요원들이 전투기 교육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프랑스가 미라지 2000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등과 함께 UAE 공군에서 퇴역할 미라지 2009 전투기 거래 협상을 진행 중이며, 40여 대의 기체가 프랑스를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인텔리전스 온라인이 현지 시각 3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인텔리전스 온라인은 이 협상은 지난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키이우의 무기 중개인이 협상에 참여했다라며, 우크라이나는 약 40대의 기체를 원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은 UAE 공군의 퇴역 물량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UAE 공군은 59대의 미라지 2009 모델과 78대의 F-16EF 블락 60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0대의 라팔 스탠다드 F4 모델을 발주하면서 해당 물량을 인수하는 대로 미라지 2009 모델들을 퇴역시킬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측은 당초 2027년부터 203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UAE 라팔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UAE 공군 퇴역 물량을 프랑스가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기증하는 방식의 거래 형태를 제안했는데요. 거래가 성사되어 미라지 2009 기종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면 현재 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전투기들 가운데 최상위급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지 2009은 미라지 2000 시리즈의 최신 수출 모델인 미라지 2009 버전을 개량한 모델인데요. 일명 미라지 2005 마크2로도 불리는 기종입니다. 지난 2017년에 개량된 이 기체들은 디지털 항공 전자 장비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물론 RDY2 합성 개구 레이더가 장착되어 기존 미라지 2000 시리즈보다 멀티롤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110km 거리에서 24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 이 가운데 4개 표적에 공대공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데요. 주력 미사일인 미카-EM은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사거리가 80km 수준이어서 러시아 공군 최신 전투기들과 대등한 교전이 가능합니다. 미라지 2009은 UAE 측의 요구로 다양한 정밀 유도 폭탄 운용 능력도 부여했는데요. 제담과 페브웨이 시리즈를 모두 운용할 수 있어 적 방공망 밖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 같은 미라지 2000 공급 추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공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래 우크라이나 전투기 공급 사업을 노린 선제적인 투자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미라지 2009이 투입되면 이미 제공권을 잃은 러시아 지상군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AE가 원래 F-35 도입하려고 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퇴임 직전에 F-35 수출 오케이 도장 찍고 퇴임했는데,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그냥 이거 안 돼 하고 다시 그냥 X자 쳐버렸죠.
그래서 UAE가 열받아가지고 라팔 8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UAE가 F-35 들어오기 전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이 미라지 2009을 2017년부터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KF-16, 그러니까 F-16 중에서 블락 52 버전이죠. 그 정도에 준하는 능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UAE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건 그거 업그레이드해서 뭐 몇 년 잘 썼으면 됐고 이제 퇴역이야. 왜? 라팔 이제 들어오니까. 그런데 프랑스가 라팔 빨리 줄 테니까 그걸 우리 달라. 우리에게 적은 가격 받고 팔아라.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좀 주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중에 제일 세죠. 그리고 러시아 전투기 중에서도 수호의 30, 뭐 이 정도하고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보도가 인텔리전스 온라인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이 언론은 유료 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보 사업을 하는 그런 언론인데, 자, 이런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만약에 이게 가게 된다면 이렇게 미카 EM 사거리 80km, 그러니까 미 공군의 암람-C, 우리 한국 공군이 주력으로 운영하는 그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이죠. 그 능력하고 비슷한 80km. 이 정도로 갖다가 4발, 그리고 매직2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2발, 이렇게 6발의 공대공 미사일 장착하고 공중전 해서 제공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제이담이나 페이브웨이 같은 우리 F-16이 운영하는 모든 걸 다 운영하면서 원거리 타격까지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라지 2009이 과연 프랑스의 설계대로 빨리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프랑스가 왜 이렇게 하냐? 이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보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무기 판매죠. 라팔을 대량 판매하기 위한 밑밥 차원이 아니냐. 야, 니들 미라지 2009 쓰니까 그거하고 부품 뭐 또는 어떤 조종 공통성 이런 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라팔 사는 게 맞잖아 라고 하는 밑밥을 확 던져버리는 큰 그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밑밥이든 말든 빨리 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러시아군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구소련제 구형 장비나 노획된 러시아군 장비를 가지고 싸우는 일선 우크라이나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규 창설됐거나 증편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전선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부대들이야말로 진짜 공포의 대상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앞두고 엄청난 양의 공세부대 편성을 거의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야말로 기갑 차량의 홍수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량의 기갑 차량들을 인수하고 있으며, 이들을 주축으로 수십 개의 예단을 신규 창설해 대규모 공세에 나설 준비를 거의 마쳐가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재 시각 3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구체적인 부대명을 밝히지 않은 채 다양한 유형의 기갑 차량들로 구성된 부대들의 기념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챌린저2 전차, 마르도1 A3 보병 전투장갑차, 쿠거 M랩 차량과 스트라이커 차륜형 보병 전투장갑차, 세나토르 M랩 차량 등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마치 홍수 때 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밀려 들어오는 기갑 차량들을 받아 엄청난 규모의 공세부대를 만들고 있다라며, 최근 전선 후방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대의 부대들이 속속 식별되고 있는데, 이들은 서방제 장비를 지원받아 신규 편성된 신규 여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창설이 확인된 부대는 지상군사령부 예하에 제11, 13, 21, 23, 31, 33, 116, 117, 118 기계화 여단 등 기계화 여단 9개, 제47, 48, 49 포병 여단 등 포병 여단 3개, 제82 공수여단, 제71 공중 강습 여단 등 공수 여단 2개, 제3 돌격 여단과 제5 돌격 여단 등 돌격 여단 2개 등이 있고, 이와 별도로 내무군 산하에 8개 공세 돌격 여단이 최근 창설된 데 이어서 추가 지원자들로 구성된 4개 공세 돌격 여단이 추가로 창설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새로 창설된 기계화 여단과 차량화 여단, 돌격 여단과 공수 여단은 여단들의 성격에 따라 1개 중대 또는 1개 대대 규모의 전차 전력과
기본 3개 대대의 기동대대로 구성되는데요. 각 기동대대는 부대 성격에 따라 장갑 헌비, M랩 장갑차,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같은 차륜형 장갑차 또는 M113과 같은 궤도형 장갑차로 구성됩니다. 현재까지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장갑 헌비는 2,000에서 2,500대 이상, 맥스프로 M랩 장갑차 최소 1,500대를 비롯해 M랩 장갑차 최소 3,000대, M113 계열 장갑차 700대 이상에 달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이 100대 단위로 공급한 불독 장갑차나 스파르탄 계열의 장갑차, 각종 차륜형 장갑차를 합치면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공급받은 장갑 차량의 숫자는 1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단일 차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이 공급된 맥스프로 M랩 장갑차의 경우 차륜형 장갑차로 분류되지만 M113 장갑차와 대등 이상의 방호력을 가지고 있고 기동력은 훨씬 뛰어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장갑차인데요. 새로 창설되고 있는 신규 예단들에 이 장갑차가 대량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장비들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 신규 예단은 최근 바흐무트 남쪽에서 일부 모습을 드러낸 제118 기계화 예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우크라이나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요. 지난 3월 26일 한나 말리아르 국방차관이 다가오는 공세와 관련된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에 대해 정보 공유를 중단해달라라고 오신트 전문가와 국제 싱크탱크들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조만간 이들 대규모 부대의 전선 투입과 대공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낭독해드린 그 신규 창설 예단만 해도 25개 전투예단, 3개 포병예단, 이게 알려진 것만, 확인된 것만 그래요. 엄청나죠? 지금 이 사진을 봐도 여기 맥스프로 장갑차, 그리고 스트라이커 장갑차, 또 챌린저 2 전차, 또 독일의 마르더 장갑차, 그리고 이게 캐나다가 준 시네이터 장갑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국기들 들고 있는 모습 보이죠? 또 이런 거, 또 이 사진은 이제 리투아니아, 폴란드, 또 우크라이나 국기 들고 있는 사진인데 장갑 헌비, BMP-2 장갑차, 그리고 폴란드가 준 PT-91 전차, 또 헌비, 이런 것들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면 여기 또 이제 BTR 계열의 장갑차하고 또 맥스프로 계열의 M랩 장갑차로 보이는 이런 장갑차들 해서 이렇게 부대 창설식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고 이렇게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위해서 만든 이 M랩 장갑차들, 맥스프로죠. 이런 거, 이 맥스프로만 9,00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쟁 끝나니까 쓸 데가 없어가지고 다 주죠, 지금. 그 중에 지금 한 1,500대 줬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미국 마음 먹으면 4,000~5,000대 더 줄 수 있어요. 안 쓰니까. 그래서 이 부대들 다 어디 갔냐? 전선에는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 갔냐 도대체. 그게 대공세 때 들어올 건데 마치 헤르손 전선에서 역습에 나설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오신트 소식통들에게 보도, SNS 게재, 통제령을 내렸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때처럼 좀 자제해달라. 왜? 사진 찍어서 부대 이동하는 거 사진 찍어서 SNS 올리면 어느 부대가 어느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느 부대가 어떤 전력이 어느 쪽으로 공세를 펼 거다. 러시아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거 좀 자제해달라. 그 말은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임박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수량의 전투예단 확인된 것만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의문을 가질 게 아니 폴란드가 PT-91 전차만 200대 넘게 줬는데 전장에 PT-91 전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도 혹시 어디 갔냐? 이런 건데 앞으로 엄청나게 등장하겠죠. 기대됩니다. 제가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